안녕하세요. 2023년 8월 25일 태국 뉴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 기업의 대태국 투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투자위원회는 전자제품과 가공식품, 전기차를 중심으로 6월까지 103억 달러, 바트로 3,644억 2천만 밭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이었습니다. 30대 태국 총리로 세타 타위신 씨가 선출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축하와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올해 외교관계 수립 190주년을 기념하며 미국과 태국의 동반자 관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친구이자 동맹국으로 함께 상호 번영과 지역 안보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경찰은 절도 혐의로 수배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여성은 피해 회사 재무 담당으로 일하면서 600만 바 이상을 빼돌려 달아났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지원 당시 방콕 유명 대학을 졸업 후 호주에서 유학을 했다며 자신을 소개했지만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해외에 출국한 적도 없고 취업 이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평소 자신의 SNS의 부유층인 것처럼 사진을 퍼다가 게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푸어타이당의 총선 공약 중 하나가 16세 이상의 전 국민이 1만 밭에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걸 내고로 썼습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전자화폐를 받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 앱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지급될 것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 앱을 다운로드 받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는 내년 4월 중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와 캐나다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태국 외무부는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태국인은 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30대 총리에 선출된 세타 총리 예정자가 수완 나품 공항과 푸켓을 방문해 관광 분야의 어려움과 개선점 등을 점검했습니다. 총리 예정자는 태국의 주요 소득 중 하나가 관광인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야 한다면서 태국이 이에 맞는 준비를 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예정자는 입국 비자와 공항 관리, 수화물 처리와 입국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다른 국가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은 내년 관광 수입을 1조 9천억 바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을 3조 3천억 바트로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손인 중국인들의 태국 방문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인데 중국 부동산 부문을 시발점으로 한 경제 위기가 제기되면서 과거처럼 2천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태국을 찾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산우 부총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부총리는 앞으로 손주들을 돌보고 싶다고 밝혔는데 집무실에 있던 개인 물품도 모두 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도 자신의 집무실에 있던 개인 물품을 모두 뺐다고 합니다. 기상국은 태국 전역에 대해 폭우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이만과 안다만에는 최고 2m 이상의 파도가 발생하고 있어 선박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는 필리핀 동부 해상에 머물고 있는데 태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타 총리 예정자는 내각 구성에 3에서 4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연립정부에 참여한 정당들에게 어떤 장관직을 할당할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재무부 장관 자리는 푸어타이당이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뿌랄 총리가 신임 경찰청장의 임명을 차기 정부로 넘긴 것에 대해 세타 총리 예정자는 뿌랄 총리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세타 총리 예정자가 두시정부청사를 방문해 프라유 총리를 만났습니다. 프라유 총리는 총리 예정자에게 차별 없이 국가와 국민을 돌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의 세타프 총재는 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90.6%에 육박한다는 점과 관광 부문의 회복이 예상보다 저조한 점은 우려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세타프 총재는 올해 태국 내 물가 상승을 1에서 3%로 유연하게 관리할 것으로 이는 통화정책과 맞물려 있어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며 태국 축구협회장은 축구를 사랑하고 관심이 깊은 세타 씨가 총리직에 오르면 축구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축구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국가대표 훈련센터 건립과 지역별 축구 트레이닝 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경제사회부는 1만 밭의 전자화폐 지급과 관련해 가짜 앱들이 판치고 있다면서 구글에 해당 앱들의 차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짜 앱들은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기존 은행 어플의 데이터를 탈취해 통장의 잔액을 모두 털어갈 수 있는 악성 앱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질병통제국의 탈핵국장은 댕기열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집과 학교, 절거 호텔 등 건물 주변에 모기 서식지를 퇴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고열과 콧물, 기침과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하며 댕기열 검사 키트가 개발되어 진단도 빠르고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에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하러 오는 여행객들이 많은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국의 바다에서 해양 생물이나 산호를 만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나티 방콕 특별교도소장은 탁신 씨가 경찰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어떠한 특별 대우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탁신 씨에 대한 조치는 교정국의 정책에 따라 지병이 있는 수감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자 치료받을 권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경찰청은 탁신 씨가 치료를 받는 경찰병원에 경찰관들을 배치해 경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세타 총리 애정자의 부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1961년생의 팍필라이 타위신 씨로 총리 애정자와는 1989년 결혼했습니다. 줄라롱권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자 사업가로 S 메디털 스파를 창립했고 태국 미용 피부과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곧 30대 총리가 이끄는 새내각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규시청 부청사에는 잉낙 전 총리의 사진 옆에 뿌라윳 총리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다고 합니다. 벽면에는 역대 총리들을 재임 순으로 걸어놓고 있는데 쿠데타로 내쫓은 잉낙 전 총리 옆에 나란히 있는 뿌라윳 총리의 사진을 보니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태국 민주당의 갈등이 끝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이 당론을 무시하고 세타 총리 선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후 내분이 커지고 있는데 폼짜이타이당의 아누틴 대표는 이들이 자신의 당에 들어올 것이라고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사틴 의원도 쭈린 대표에게 16명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은 25석을 확보했지만 16명이 탈당하게 된다면 9석으로 쪼그라들어 소형 정당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난 23일 방콕 지상철 BTS의 방음벽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운영사는 열차 운행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영사는 실론과 수쿠민 노선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와 경찰은 사무프락간의 창고를 압수수색하고 당국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저울 5,000개 약 800만 밭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당국의 인증 없이 태국에서 저울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4만 밭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무부는 7월 태국의 수출이 6.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난해 동기보다 수출액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국의 수출은 7월까지 지난해보다 5.5% 감소한 상황입니다. 태국 민주당의 프린 전부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프린 피고에게 금고 2년 8호를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지난 2021년 방콕 수쿠미소 21에 위치한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18세 여학생에게 주식에 대해 알려준다면서 추행했고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16명의 여성들도 프린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는데 현재 다른 피해 사건에 대한 기소와 재판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군복이나 공무원복,
학생 교복을 함부로 착용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촌부리 사타입에 위치한 가라오케에서 여성 종업원들이 걸스카우트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되면서 경찰이 여성들을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초범인점을 감안해 여성들에게 1인당 100밭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여성들은 같이 일하는 동료의 생일 축하를 위한 파티 의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태국 스카우트 법에는 유니폼을 함부로 입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0밭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콘라 차시마 촉차이 지역의 도로에서 유치원생을 태운 통학버스와 픽업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유치원생 1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경찰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클라 하샤이에서는 학생들을 태우고 현장 견학을 하던 버스와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과 운전자 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방콕 후에이광에 위치한 사무실을 급습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회사는 외국인 지분이 49%로 SNS 페이지에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매월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면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로맨스 스캠 사기 혐의로 47세 태국인 여성과 45세 나이지리아 남성 등 총 1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온갖 거짓말로 돈을 사취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액만 8억 ባት 이상이라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살인 혐의로 수배된 45세 남성을 수린 지방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지난 2008년 10월 치앙마이 지방의 가라오케 내에서 젊은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뒤 15년 넘게 도주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경찰은 아유타야 방파인 지역의 도로에서 미입국한 미얀마인 15명을 태우고 가던 SUV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검거된 미얀마인들은 땅 메소 지역의 숲을 통해 태국으로 넘어왔으며 검거된 태국인 운전자인 여성은 15,000밭을 받고 이들을 운송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태국인의 개인정보 1,500만 명분을 판매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200만 명분의 개인정보를 7,000밭씩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나 전화 사기 조직에 팔아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태국 이민국은 독일 당국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독일인 남성을 치앙라이 무앙 지역에서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독일 내 오토바이 갱단의 일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국은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도네시아인 남녀 3명을 방콕 방카피 지역의 콘도에서 검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마약 관련 수사를 시작하자 3명은 관광객으로 신분을 위장해 태국으로 들어와 은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캄보디아인들을 조직적으로 밀입국시키던 조직원 5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태국인과 캄보디아인으로 사케오 지방으로 넘어오는 밀입국자들을 태국 전역으로 운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쌀국수집을 방문한 남성의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국수가게 테이블에 놓여있던 튀김 봉지를 뜯어 먹었는데 바삭하지 않고 눅눅하며 맛이 이상했지만 배가 고파서 일단 먹었다고 합니다. 튀김을 다 먹어갈 때쯤 튀김옷에 뭔가가 붙어 있어 자세히 보니 파리알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태국 SNS에는 유명 카페를 방문한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컵 속에 음료를 다 먹어갈 때쯤 얼음 사이에 무언가 있는 걸 발견하고 자세히 보니 투명한 치아 교정기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해줬다가 피해를 본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푸켓에 거주하는 남성은 외국인에게 임대를 줬다가 가구가 모두 사라지는 피해를 봤다는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와 오니 가구가 모두 사라지고 집이 크게 손상되어 있었는데 해당 외국인은 이미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글 게시자는 피해액은 약 69만 밭으로 경찰서에 피해 신고는 했지만 임차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배상을 받기는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SNS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미백 크림을 발랐다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사연이 게시되었습니다. 여성은 크림을 얼굴에 바른 뒤 곧바로 가렵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서둘러 세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부터 얼굴이 붉어지면서 발진과 함께 심하게 부어올랐고 눈을 뜨기도 어려웠다고 여성은 설명했습니다. 태국의 온라인이나 노점상에서는 불법 화장품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사용이 금지된 각종 유해화학 물질이 들어있어 부작용이나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